제가 이번에 영일도서관에서 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책을 대출받았어요. 헬렌 켈러는 아주 어렸을 때 시각과 청각을 잃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라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해서 점점 난폭해졌대요. 7살 때 가정교사로 앤 설리번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헬렌 켈러는 20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장애인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고, 장애인과 여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없애는 일이었대요. 헬렌은 글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연설을 하고 강연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배우고 전쟁을 반대하고 부상병을 위로했대요.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전쟁으로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누구고 죽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많은 생명과 더 많이 가지려는 몇몇 인간의 욕심을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헬렌은 기회만 되면 전쟁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전쟁이 4년 넘도록 이어졌다. 이내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눈멀고 귀먹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드디어 헬렌의 목소리가 닿았다.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눈이 보이는 사람은 외모만 보이지요. 귀가 들리는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과 귀가 있다면 예전과 같은 자유는 없겠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헬렌은 6달 동안 무려 70여 군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부상병들을 위로했다. 삼중고의 삶을 이겨낸 헬렌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갑자기 장애를 앓게 된 부상병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저도 헬렌 켈러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손가락 글씨.
많은 책 읽기를 즐기는 북튜버 서채은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100일이 되었을 때 엄마가 선물로 책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엔 없지만 그때부터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럴이고 출판사는 그레이트 북스이며 찰스 디킨스 작가가 쓴 글입니다. 베풀 줄 모르고 욕심 많은 스크루지 앞에 7년 전 죽은 친구가 철컹철컹 쇠사슬이 묶인 모습으로 유령이 되어 나타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3명의 유령들도 차례대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서 조언들을 합니다. 욕심 많던 스크루지가 잘못을 깨우치고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화도 내지 않고 참된 행복을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착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유령들의 조언으로 크리스마스 날 새롭게 태어난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술 마셨냐고 어디 갔다 왔냐며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행복은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스크루지가 화내는 모습이 제가 동생들한테 화내는 모습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유령이 되어 쇠사슬에 묶여 살 것 같아서 앞으로는 동생들과 싸우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개할 책은 엄마를 구해줘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어떤 아이의 아빠가 세상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아빠는 악당들과 싸웁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카스테라와 바나나 우유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치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엄마에게 자신을 구해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는 빨리빨리 엄마를 구하러 갔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아빠와 아이의 인형으로 싸우는 모습이 아빠는 진정한 슈퍼맨 같았습니다. 유려하지 않고 재밌어 해주는 아빠는 아이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빠가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아들은 아빠를 위해 아빠에게 응원을 합니다. 이 책은 아이들과 아빠의 정을 더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형초 4학년 강윤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꼬마 흡혈귀 8권입니다. 꼬마 흡혈귀 8권은 으스스한 낭독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앙겔라 존머 보덴부르크입니다. 앙겔라 존머 보덴부르크는 독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셔서 이 재미있는 책을 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꼬마 흡혈귀 책의 주인공은 2명입니다. 한 명은 평범한 3학년 소년 안톤 본작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꼬마 흡혈귀 리디거 폰 슐로터슈타인입니다. 꼬마 흡혈귀 1권에서 안톤과 리디거가 친구가 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안톤의 부모님이 영화관에 가시게 됩니다. 안톤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꼬마 흡혈귀 리디거 폰 슐로터슈타인이 있었습니다. 안톤과 리디거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금세 친해졌습니다. 이것이 리디거와 안톤이 친구가 된 줄거리입니다. 꼬마 흡혈귀 1권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더니 너무 재미있어서 엄마께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계속 사다 보니 저희 집에는 1권부터 7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8권을 읽을 차례여서 폰 도서관으로 빌리러 갈 겁니다. 이제 꼬마 펼기 8권을 빌리러 가볼까요? 짠! 꼬마 펼기 8권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사건은 리디거의 가족들이 지하 납골당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난 가족들은 어떤 이벤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4학년 이지연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꿈이 자라는 방입니다. 이 책은 다른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는 친구들의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가장 좋아하는 시는 땅콩입니다. 새빛 지역 아동센터의 김미진 친구의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콩 껍데기 속 안에 알싸미뚱이가 2개가 몸을 움츠리고 누워있다. 나만 빼고 둘이 누워 있다니 아그작 내 뱃속에서 나랑 같이 놀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서초등학교 2학년 유서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준비를 좀 할게요. 잠시만요. 짜잔! 다들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다니는 마법사예요. 저도 한번 마법으로 책을 한번 불러볼까요? 아쇼! 이 책은 해리포터에 피한 마법사의 돌이에요.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연히 본 영화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책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책에는 없는 장면이 아주 많아요. 해리의 생각도 나와서 더 재밌답니다. 여러분도 책으로 해리포터를 보는 걸 추천해요. 저는 해리포터 책을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포항시에는 아주 많은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면 포항시립도서관을 검색해 보세요. 도서관에서는 해리포터 영화도 빌려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보세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내흥초등학교 3학년 4반 김정윤입니다. 먼저 이곳에 사는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비, 사냥, 검독수리, 쓰라소니가 있습니다. 모두 멸종위기 동물이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동물들이 사는 곳 기아 DMZ 생태공원입니다. 강연아 작가 그림이고요. 제목이 특이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곳은 7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잖아요. 1번, 동물에게는 자연 그대로니까 평화일까요? 2번,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위험한 땅일까요? 친구들의 생각은 어때요? 1번 아니면 2번? 어린이들 책이지만 부모님들도 함께 읽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뢰로부터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죽은 군인의 뼈를 이용하는 발목 보호 검 독수리. DMZ 가까이에 훈련하는 군인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빛을 낼 수 없는 소등 반딧불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은 힘없이 당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는 그 상황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남쪽 북쪽을 자유롭게 다니는 왕래사절단 수달. 동물 친구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레이저 치료 상황 버섯. 우리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 하는 희망적인 꿈도 꿔봅니다. 이 책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DMZ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지도 몰라. 그건 어떤 전쟁일까요?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면 이 기이한 DMZ 생태공원은 멋지게 개발이 될까요? 그럼 동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가 더 좋을까요? 이 책을 통하여 친구들도 전쟁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동물 친구들의 생태계를 지키는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책 기이한 DMZ 생태공원. 저는 북튜버 김정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전 최유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개미나라에 간 루카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는 웃긴 안경과 이상한 모자를 쓰고 다녀서 아이들은 루카스를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골목대장 시드가 루카스를 심하게 괴롭히는데요. 루카스는 그래서 죄 없는 개미들을 물로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개미들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개미들은 루카스를 개미구멍으로 데리고 와 여왕개미에게 데려갔습니다. 여왕개미는 루카스를 개미마법사에게 시켜 작게 만들었습니다. 루카스는 온갖 일을 벌로 해야 했습니다. 마을을 공격하는 말벌들과도 싸워야 했고 커다란 개미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하기 싫은 일은 바로 수개미들과 여왕개미를 시중두는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왕개미와 루카스는 약속을 했습니다. 루카스네 집에 가서 달콤 젤리를 가지고 오면 여왕개미가 루카스를 자유롭게 다시 원래 크기로 돌려주겠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루카스는 땡땡이와 쌩쌩이와 함께 루카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콤 젤리를 가지고 가려던 그 순간 루카스네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루카스가 아빠의 얼굴에 뛰어드는 순간 땡땡이와 쌩쌩이는 얼른 도망쳤지요. 여왕개미는 무척 슬펐습니다. 왜냐면 쌩쌩이와 땡땡이만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루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왕님은 다시 루카스를 마법사 개미를 시켜 다시 원래 크기로 돌려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 보니 골목대장 시드가 조그만해졌지 뭐예요? 자, 이렇게 개미나라로 간 루카스 책은 끝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루카스라면 다시는 개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루카스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댓글로 말해주세요. 안녕!